안녕하세요.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내고 저 눈길 또 운행. 눈이 또 어제 새벽부터 왔는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자, 눈길 운행 한번 저희가 그거 해볼게요. 눈길 운전에 대해서 눈길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내비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이고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티맵, 카카오 내비 두 개로 사용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폰 카플레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길이 높진 않았으나 눈길이 타이어 자국이 있는 데만 타이어 부분만 높고요. 나머지는 눈길입니다. 그래도 제서 작업을 연막칼슘을 한번 뿌려놓은 것 같아요. 비가 상당히 비가 아니죠. 눈이 와서 기온이 낮다 보니 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길이고요. 빙판길입니다. 이게 눈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서행을 하죠. 대부분 서행을 하고 있고요. 자, 눈길 운전. 눈길 운전은 대부분 좀 베테랑 분들께서 많이 운전하시죠. 저희 와이프도 눈길 운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눈길 운전은 좀 어느 정도 그 눈이 왔을 때 그 운전을 좀 해보신 분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한번 미끄러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눈길 운전 하실 때 좀 뭐랄까 노하우가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이게 차가 미끄러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도로라든가 차가 오지 않을 때 뭐 야간이든 아니면 뭐 큰 공터 같은 데서 속도를 내서 과속을 좀 하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확 잡아가지고 차가 미끄러지고 차가 어떻게 된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걸 한번 좀 당해보셔야 됩니다. 당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눈길 운전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는 어떤 큰 공터에서 시속 30에서 50km 정도 밟은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잠깐 미끄러지고 어떤 핸들을 돌렸을 때, 자,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차가 미끄러질 때 어떻게 뒤쪽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휘는 게 있어요. 돌아가요, 이게 차가.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보시면 눈길 운전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길 운전은 무조건 서행이 답이고요. 천천히 운행하는 거 서행하고, 급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 잡을 때 아주 서서히 지그시 밟아야 되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최대한 넓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되니까
그냥 바짝 붙이고 다니고요. 언덕길 같은데 오르막길 있죠. 그때는 웬만하면은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차량은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어도 저 언덕길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언덕길에서 멈추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자, 언덕길에서는 최대한 멈추지 말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언덕길이 나타나기 전에 제가 이제 곧 언덕길이 나올 텐데, 아유야, 신호등이 이렇게 돼버렸네. 네, 완전 막아버렸다. 차가 안 가. 그래서 언덕길에서는 최대한 멈추지 말고 운행을 하셔야 되고, 언덕길을 운행할 때는, 오르막길을 운행할 때는 오르막길 시작하기 전부터 타력을 받아서 쭉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밟아서 속도를 내줘야 돼요. 속도를 뭐 50km 정도까지 내주시면 좋습니다. 30에서 50 이상 오르막길, 언덕길 나오기 전에 속도는 30에서 50km 이상으로 쭉 치고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쭉 치고 올라가 주셔서 언덕길 끝점까지, 언덕길 끝나는 지점까지 쭉 한 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가 줘야지만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뒷차한테 피해를 주지가 않습니다. 언덕길에는 쭉 치고 올라가고, 언덕 끝점까지 계속 악셀을 밟아서 쭉 치고 올라가 주시고, 언덕길이 끝나는 시점에 악셀을 떼고 속도를 줄인 다음에 언덕길이 끝난 후, 자, 내리막길이 또 중요합니다. 내리막길에는 무조건 서행입니다. 무조건 서행. 아무 생각 없이 가셔도 서행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조금씩 사서히, 아주 지그시, 아주 싸서 밟아가지고 시속 20km? 10km는 너무 하죠. 그래도 10km에서 30km 사이,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30km 이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한 20km 정도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15km 정도.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무조건 수행. 그리고 차간거리, 앞차의 차간거리는 정말 넓게 뭐 한 20m 정도, 20에서 30m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내려가야 됩니다.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내리막길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순간 잘못 선택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앞차 박습니다. 물론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가벼운 접촉사가 생기죠. 바로 앞차 박게 돼요.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급브레이크 스타일로 밟으시면 차는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차주분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는 계속 그냥 썰매, 우리 눈썰매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거예요. 쭉.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인도 쪽으로 해서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차가 또 망가지죠. 자, 이제 신호가 켜졌죠. 조만간에 언덕길이 나옵니다. 제가 언덕길 한번 쭉 제가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언덕길 운전. 눈길에는 무조건 서행이고요. 자, 이제 앞에 언덕길이 나오거든요. 자, 언덕길 나오는데, 자, 언덕길 제가 운전하실 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 30에서 50 사이로 보십시오. 30에서 50 사이로 과감하게 저처럼 과속을 하십시오. 눈길에는 과속을 하세요. 자, 60까지 제가 밟았습니다. 자, 이제 언덕길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쭉 치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언덕길에서는
그냥 무조건 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50km 이상 50km 정도 쭉 치고 올라가주시고, 자 이제 언덕길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자 악셀레타를 자 방금 바로 떼고요,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제 바로 내리막입니다. 바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천천히 속도는 20km 정도 이하로 서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15km, 20km, 30km 이 사이로 30km 이하로 내리막길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차의 차간 거리는 10m에서 20m 넓게 주시고요.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죠. 물론 저야 지금 하니까 교통 흐름에 맞게끔, 그리고 바닥이 어느 정도 약간 녹아서 지금 10m 정도 띄워놓고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뭐 20m 정도 차간거리 유지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언덕길인데 굳이 50km까지는 안 가고 속도는 뭐 40 정도, 30에서 40 정도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덕길은 이렇게 식으로 뒤에서 치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차량 앞에 비상등을 켜고 언덕길에서 멈춘 차량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얼른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시고요. 과감하게 차선을 빨리 변경하시고 언덕길에서는 다시 치고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언덕길에서 스탑하면 안 돼요. 지금 내리막길이고요. 신호가 떨어져서 신호를 받고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내서 지금 신호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순간 말씀드리지만 순간 내리막길에서는 순간 잘못하면 바로 미끄러져요. 자 오르막길에서는 속도를 악셀을 뭐라 하냐, 악셀레타를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설명서에 뭐라고 나오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와 미쳤네. 일단 악셀을 합시다. 악셀을 언덕길 오르막길에서 악셀은 쭉 밟아주셔도 차량은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급할 때 악셀레타를 바로 떼면 자 언덕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속도가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눈길에는 저처럼 차선 변경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조금 되니까 이렇게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데, 웬만하면은 눈길을 빈칸길에는 차선 변경은 삼가해 주시고요. 본인 차선 쭉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게 차가 막히면 좀 차가 없는 곳으로 해서 차선을 빨리 변경해서 빠른 차선 변경을 해서 제가 좀 차선 변경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눈길 운전에는 이렇게 서행을 하시고 앞차의 차간거리는 넉넉히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도심 주행일 때, 지금 시내 주행이죠. 시내 주행, 눈길 시내 주행, 도심 시내 주행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눈길의 국도 주행은 또 다릅니다. 국도 주행은 20%에서 30% 정도 감속해 주셔야 돼요. 80km인 국도 같은 경우는 60km 정도로 운행하시고, 고속도로 100km인 경우는 80km 정도로 운행하시면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8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도는 그냥 60km 정도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도 주행은 눈길이 대부분
제설 작업이 또 돼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작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 물론 도심도 마찬가지고요, 골목길은 빙판길이죠. 제설 작업이 거의 안 돼 있죠. 그래서 눈길, 빙판길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눈이 많이는 아닌데 눈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서 눈길 운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길 운전을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앞차만 따라가면 되고요, 서서히 서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덕길에서만 타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쭉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악셀을 쭉 밟고 속도를 낸 다음에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만약에 그 언덕길에 멈춰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노하우,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언덕길 오르막길에 모든 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차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에 차가 멈춰있는 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호등이고 여기는 좀 녹았지만 멀리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뒷차들도 다. 앞에 있는 차들이 언덕길에 갇혀서 꼼짝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생기면 뒷차는 멀리서 앞에 전방에 있는 차량을 주시하고 상황 판단을 하여 해당 앞에 있는 멈춰 있는 차량을 피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언덕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멀리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차량은 언덕길이 시작되기 전 평평한 지대에서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이 모든 걸 해결이 되면, 전방에 있는 차량이 이렇게 언덕길에 제가 이렇게 멈췄습니다만, 저는 끼어들기를 잘해서 얼른 피했지만 근데 지금 많이 녹았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언덕길이죠. 자, 여기서 언덕길에 모든 차들이 섰어요. 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방에 있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뒤 차가 가지 못하고 미끌려서 어떻게 되냐면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되는데, 제 차를 또 뒤로 미끌려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아프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생기죠. 만약에 제 전방에 있는 차량이 30m, 50m 전, 100m 전부터 미리 파악을 하고 전방 앞차의 상황이
비상등을 켜고 모든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자 미끌려서 오르막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0m, 100m 전에 비상등을 켜고 멈추십시오. 여기 저차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해당 전방의 차량을 피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오르막길에서, 그리고 특히 제 차량 차주분의 차량이 후륜 구동이다, 그런 분들은 100%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륜, 후륜, 사륜이 있죠. 네, 사륜은 무적이죠. 사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후륜, 전륜, 후륜. 전륜은 그나마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들을 좌우 꺾으면서 아니 후진하면서 올라가면 되고요. 후륜은 정말 올라가기가 거의 100%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언덕길에서 멈춘 다음에 후륜 구동은 오르막길, 언덕길 멈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50m, 100m 전에 멈춘 다음에 전방에 있는 차량이 해결이 되면, 전방에 있는 차량, 오르막길 차량이 후진을 해서 갓길에 세운다던가, 도로가 이제 뚫렸으면 그때 속도를 내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30km, 50km, 60km 정도로 쭉 치고 쭉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륜이든 후륜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중간에 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간에 언덕길에서는 무조건 쭉 치고 올라가야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내리막길은 그냥 무조건 서행이죠.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또 세게 밟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엄청 서서히 밟고 10에서 20km, 30km 사이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물론 엔진 브레이크는 대부분 D로 놔두기 때문에, 보시면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동 기어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놓으시고 브레이크만 서서히 밟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아 단수가 내려가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눈길에는 급브레이크 급하게 밟으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완전히 서서히, 정말 서서히 밟으셔야 돼요. 완전히 서서히 밟아야 됩니다. 정말 느긋하게. 순간 옛날 버릇처럼 습관이 있다면 습관처럼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바로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오죠. 그러면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브레이크는 서서히 밟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 소리가 나요. 끽끽 소리가 나옵니다. 브레이크 밟았을 때 끽끽 소리. 자, 브레이크 밟을 때 끽끽 소리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이게 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끽끽 소리가 계속 나면은 불량이고요. 서비스센터 가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3년에 6만 킬로 보증기간이니까 보증기간 안에는 점검을 받아서 무상보조 수리를 받으시고요. 대부분 브레이크 끽끽 소리 나는 경우는 디스크 쪽 변형이 있다거나 패드 불량, 아니면 패드하고 디스크 사이에 돌이나 무슨 이물질, 큰 쇠 같은 무슨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 있을 경우 끽끽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브레이크 끽끽 소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패드하고 디스크하고 이렇게 밟아줄 때 습기, 지금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습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그 끽끽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쇠하고 철하고 부딪혔을 때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것은 정상적인 소리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주차를 하고 아침에 첫 출근할 때 많이 이게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끽끽 소리라든가 무슨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어떤 소리는 아침 출근할 때 주차 후 말 그대로 녹이 좀 쓸려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가는 거죠. 주황색 불. 왜냐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주황색 불 들어오더라도 눈길에서는 급브레이크는 무조건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주황색 불 들어오면 저는 눈길에 안 했으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정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러지면은 앞차하고는 간격이 있었지만 옆으로 미끄러지면 방금처럼 이분 차도 저랑 같이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바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네, 차주분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그냥 쭉 가셔야 됩니다. 급브레이크는 안 됩니다. 눈길의 어떤 요령이죠. 지금 이야기하다가 조금 앞차와의 간격을 너무 많이 두었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좀 좁히고 지금 신호들을 이렇게 미리 좀 보고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주세요. 서서히. 급하게 밟으면 정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눈길에는 서행이 답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행이 답이다. 근데 브레이크 얘기했죠. 브레이크는 이렇게 가끔 지금은 이제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은 브레이크 소리가 안 나오고요. 브레이크 끽끽 소리가 아침에 저도 났습니다. 가끔씩 나요. 자주는 아니고. 특히 비 온 날 또는 이게 눈 오는 날 말 그대로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디스크는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 디스크는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죠. 주철. 그래서 녹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녹과 함께 발생하는 어떤 끼릭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스 크로스오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주행을 하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운행을 안 하시면 디스크에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녹이 정상적입니다. 정상.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은 녹이 쓰죠. 물과 접촉하면 이게 당연한 거죠. 녹이 안 쓰는 디스크는 비싼 디스크, 고급차에 들어가는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무슨 주철이 아닌 그런 디스크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녹이 안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은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쪽 소리는 대부분 보면 카페에서 어떤 말이 많이 있었냐면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 사이에 돌멩이 또는 이물질, 쇠 같은 이물질, 나사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패드 사이에 끼어가지고 끽끽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디스크 변형이 있어가지고 그 끽끽 소리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쪽 얘기했죠. 그 다음에 냉각수 쪽을 좀 이야기해야겠다. 자, 냉각수 쪽을 좀 이야기할게요. 보시면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냉각수 쪽은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디지털 계기판하고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는데, 자, 디지털 계기판에 보시면 오른쪽에 속도 계기판 있는 이쪽에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게이지. 대부분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왼쪽은 로우, 오른쪽은 하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게이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은 게이지가 위아래로 상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냉각수 온도가 정상 온도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 게이지가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중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냉각수라는 것은, 자, 0도에서 시작해서 88도 쪽도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10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것은 냉각수 온도 게이지에서 바늘이 오른쪽으로 아니면 또는 위쪽으로, 즉 하이, 빨간색 있는 하이 쪽, 하이, 빨간색 하이 부분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중간에서, 자, 냉각수 온도 게이지 중간에서 로우, 아래쪽은 좋은 거고요. 자, 위쪽이나 오른쪽 하이 쪽은 안 좋은 겁니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냉각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엔진 쪽에서. 그래서 뭐다? 하이 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점검 받으셔야 돼요. 점검. 3년에 6만 킬로이기 때문에 무상 보증 기간 안에는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냉각수 점검 받으셔야 되고요. 보증 기간이 끝나셨으면, 네, 가까운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점검 받으셔서 냉각수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자, 아날로그 계기판은 디지털로 냉각수 온도 몇 도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계기판은 냉각수 온도 인포 화면에, 동그라미 우리 인포 화면 있죠? 이 인포 화면에 보여요. 68도, 85도 이런 식으로 냉각수 온도가 보입니다. 그 냉각수 온도를 보시고요. 그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중간 아래에 있을 경우 대부분 60도에서 65도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시동을 켜고 대부분 5분에서 10분, 평균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안에는, 아이고야, 지하철 공사 죽이죠. 대부분 10분 동안 운행을 하더라도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 아래에 있을 거예요. 자, 시동을 켜고 5분에서 10분 이내, 10분 미만, 10분 미만에는 냉각수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중간 아래에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겁니다. 정상. 그리고 65도나 68도 정도, 70도 되면은 정상이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냉각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엔진열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운행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그리고 고속도로도 운행하고 국도도 운행을 하고 차가 충분히 열을 많이 받았을 텐데, 엔진 열을 많이 받았을 텐데 냉각수 온도가 계속 65도 70도로 있다. 그러면 조금 뭔가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엔진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극히 또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건데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엔진은 열이 엄청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을 저는 카페나 글을 못 봤어요.
운행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30분 1시간 동안 운행을 했는데 주행을 했는데 냉각수 온도가 50도 60도 이 정도 낮게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인터넷 검색 안 해봤고요. 뭔가가 불량이 생기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현상은 극히 드무니까 냉각수 온도 게이지 낮은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야,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눈길 운전, 안전운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차차차. 이거 주차장 이렇게 돼 있구나. 뒤로 저기 가서 아니라 저기 앞에다 대자. 여기도 있네 주차장이.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공터 같은 데서 거기서 하면 되겠다. 공터면은 어디냐, 그 교회 쪽에 가서 제가 그 미끄러지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없이 가서 ABS 불 들어오고 미끄러진 하면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